우리 이정현 대표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열정의 딱 한 분이라 그러면 항상 대표님을 생각하고 저처럼 무수저도 비엘리트도 비주류도 아무도 끌어준 사람이 없는 혈혈 단신도 집권 여당 당 대표가 될 수 있고 주류도 될 수 있음을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만평을 통해서 오늘의 정치권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뭐 화제의 사진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그죠? 이정현 대표 연설. 뭐 오늘 이정현 대표 연설 중에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좀 예리하게 보신 분이. 뭐 중요한 얘기를 했죠. 그 이순신 장군이 왜 양무 호남 네. 시무 국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네. 그동안에 하여튼 호남이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중요하고 임진왜란도 호남 지켜서 지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너무 차별했으니 사과를 하는 거고 잘 지내보자는 건 좋은데 네. 이정현 대표가 그만큼 힘이 있나요?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원맨쇼 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최고위일에도 좀 거론해서 우리가 좀 이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 뭐가 좀 거론이 됐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왜 대통령하고 청와대 가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탕평 인사. 하자마자 하나도 안 받아들였잖아요. 안 했죠. 지금 우병우석에 대해서 한마디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정현 대표가 뭐 호남에 대해서 사과하고 잘 지내보자 악수하고 하는 거 국민들이 좀 말만 진수성찬 아니냐 뭐 이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을 것 그리고 또 같습니다. 본인이 호남인이라서 호남인의 입장에서 호남을 차별해서 미안하다 이게 좀 그죠? 만약에 이제 이정현 대표가 만약 경상도 출신의 새누리당 대표로서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호남인들이 좀 마음에 드는데 같은 호남인으로서 그죠? 그 얘기하니까 제가 조금 딱 하나만 좀 이렇게 네.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새누리당에 이제 호남 원외위원장들이 많아요. 네. 이정현 의원은 사실은 비례대표해서 이제 호남으로 갔는데 호남 원외위원장들은 이정현 대표한테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자기가 비례대표 할 때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동안 홀대받았던 새누리당 호남 원외위원장들한테 네. 하다못해 무슨 작은 감사짜리라도 하나 좀 주든지 또 예산 같은 경우 자기 비례대표 하면은 순천 그런 데만 이렇게 예산 많이 폭탄 주지 말고 다른 지역 있지 않습니까? 호남에 다른 지역도 좀 예산도 좀 줘서 호남 원외위원장들이 좀 생색낼 수 있게 해주든지 하지 좀 너무 자기만 호남의 그 이 소위 말하면 이 언어로 인한 특권을 혼자 다 누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일단 사의 소위를 해놨고. 그러니까 호남 원외위원장 각 지역에 있는 네. 그게 이제 예를 들어 광주라든가 많잖아요. 여수도 있고 저기 목포도 그 있고. 호남에 있는 다른 원외위원장들이 그렇죠. 예. 저 이정현 위원장한테 이제 뒷담화를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섭섭하죠. 섭섭하다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서운하다라고 거예요. 이제 뒤에서 이야기한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정현 대표가 호남의 진정으로 이렇게 화해를 시도하고 호남의 어떤 대우를 해주려면 호남 다른 지역, 순천만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호남 다른 지역 그쪽으로 해라. 원외위원장들도 새누리당의 좀 호남 맹주가 되려면 좀 다른 지역도 챙겨라.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순천만 챙기지 말고 네. 그런 얘기죠. 근데 네, 오늘 그다음에- 얘기한 게 전략상으로는 이정현 대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좋죠. 더불어민주당이 갤럽 조사에 하면은 호남에서 지지율이 36%, 국민의당이 17%, 네. 둘이 한 20%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은 좀 더 밑에죠. 네. 지금 호남의 지지율이 요동을 치고 있어요. 이럴 때 포석을 하나 해서 호남을 근본으로 해서 나중에 내년 대선 때 뭐 연대를 모색하는 전략, 뭐 이거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봅니다. 네. 네. 하지만은 또 엊그저께 뭐 정세균 의원 얘기했을 때 거의 뭐 사드 반대 시위하듯이 거의 뭐 농성하고 뭐 이건 너무 거칠게 하는 건 또 이중적인 태도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네. 자, 이 사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호남 사람들이 좀 끈끈하긴 해요. 근데 네, 박지원 네, 대표가 대표하고. 지난번에 김재원 정무수석한테도 상당히 살갑게 했어요. 네, 이분은 그렇죠? 뭐, 농담도 하고. 네, 그래서 뭐, 박지원 네. 대표가 실제 개인적으로는 다 잘해줘요. 저한테도 잘해줘요. 다 잘해주죠. 박지원 그럼 대표. 문제는 이제 정치적인 건데
이 이정현 대표가 사실은 염두에 둬둘 게 오늘 어젠가 야3당 대표가 합의 본 게 있잖아요. 네. 검찰개혁 특위, 사드 대책 특위, 세월호 특조위 연장 특위, 어버이 연합 청문회, 5.18 리메의 침묵, 노래 부르는 특별법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과연 야당한테 눈 찔끔 까고 민생하고 안보는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야당에서는 똑같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눈 찔끔 감고 자기들이 요구했던 것들 좀 하나라도 좀 들어달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최근에 제가 보면 정치가 참 점점 하기는 싫고 뭘 요구하는지는 알겠고 그러니까 전부 말의 잔치로 시작해서 말의 잔치를 끄다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네. 뭔지는 몰라도 박 전 대표가 이제 굉장히 귀여운 사람한테 이렇게 하거든요. 약간 네. 귀엽고 예쁜 사람. 네. 이렇게 할 때 하는데 거기서 이정현 위원 대표가 저 봐요. 저기서 이렇게 딱 하면서 이러면서 뭐 이렇게 저 자세히 이제 봅니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선후배죠. 예, 호남에서 선후배고 저 자세 딱 보니 굉장히 친한 척이 아니고 친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여튼 뭐 보기는 좋습니다. 뭐 좋죠. 예. 저렇게 엄마 이제 대화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데 하나 아쉬운 거는 지금 이정현 대표가 야당한테 저렇게 하지 말고 청와대하고 내부 대화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해임 건의안을 야당에서 냈는데 그 부적격으로 올렸잖아요. 조윤선 장관하고 네, 김재수 장관. 네. 근데 대통령이 러시아, 중국 순방하면서 해외에서 내자마자 어제 일요일 날 전자결제를 해버렸어요. 네. 그 임명을 해외에서. 장관 네. 임명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당에 대한 존중이 좀 아니잖아요. 그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알렉산더 장군이 페르시아 다리우스를 크게 이겼는데 네. 다리우스 왕을 밑에 부하가 죽였어요. 알렉산더한테 폐색이 짙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느냐. 다리우스 왕 장례를 잘 지내주고 다리우스 왕을 죽인 부하를 끝까지 찾아서 귀도 자르고 눈도 자르고 해서 악랄하게 쳐버렸어요. 왜냐? 자기 적의 부하를? 왕이지만 남의 그 다리우스 왕의 부하를 남의 적군이지만 예우를 갖춰줘야 되거든요. 네. 이번에 청와대에서 중국에서까지 전자결제로 야당에 대해서 거부한 거는 조금 저희들이 볼 때는 예의가 아니다. 근데 귀국해서 좀 고민하는 척 하다가 모습을 좀 보이다가 사실은 좀 했으면 오히려 야당에 좀 예우가 더 있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워낙 빨리 이제 국정이 좀 막혀 있으니까 빨리빨리 돌게 하려고 또 대통령이 외국가 있으니까 급한 마음에 또 하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차명진 의원은 뭐 좀 편을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얼굴이요. 잘 해결해야 돼요. 네, 예. 잘 해결해야 예. 돼요. 아니 여당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네. 대해서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네, 저는 여당 대표는 청와대 정무비서가 아니죠. 네, 그래서 대통령한테 전화 통화로 대통령이 마음 편하게 참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 것 그 얘기는 정무수석이 해야 되고 여당 대표는 그건 아니죠. 국민의 특히 뭐 여당을 지지하는 많은 대중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개적으로 네, 요구를 하고 필요하면 또 청와대를 꼬집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죠. 이게 다음 사진도 똑같은 사진이네요. 예, 우리가 사진을 2장이나 이렇게 있고, 자 3장째. 자, 이건 뭡니까? 대선행 야당은 막 줄 엄청 섰네요.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시장, 여기 누굽니까? 안희정 지사, 김부겸 의원, 여기는 또 왜 이렇게 이재명 이재명을 이렇게 또 나올까 말까 밑에 이렇게 또 아주 한다 그러죠. 손학규 전 의원, 여기는 누굽니까? 정운천 씨도 뭐 요즘에 또 나오게 야당 출연했는데 안 전혀 한대요? 생각 없던데요. 예. 전혀 생각 없어요. 이분. 그렇습니까? 예, 무슨 하여튼 의미에서 거론은 되니까. 넣었어요? 예. 거론은 되니까 시켜주면 뭐 하실 준비. 예. 시켜주면 안 하겠죠. 하신다고 하는 것 하여튼 같은데. 이 얘기는 뭐 다 아시는 얘기죠. 뭐 사실 네. 지금 이제 야당은 문전성시고 네. 근데 여기는 강아지가 대선에 나온답니까? 여당에는? 개좀 쉬워 안 오는 거지. 지금 아. 보면은 지지율도 안 뜨고 본인들도 야당의 이제 예비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대도 김무성, 있죠. 오세훈, 뭐
김문수, 뭐 남경필. 남경필, 뭐 원희룡 등등등 나오려는 건지 안 나오려는 건지 활동도 없고 또 언론에서도 취급도 안 해주고 또 지지율도 안 오르고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참 여당이 근데 문제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당이에요. 예. 여당 나오면 지금 우리가 현재 5년 전에 생각해봐요. 5년 전에 바로 대선 1년 전 추석은 그야말로 대선이 난리예요, 난리. 품평회가 들어가고 난리였죠. 그때 추석 때 이제 여론을 띄우기 위해서 다들 자기 정책, 사업 성과 이런 걸 다 내놓습니다. 그죠? 네. 생각나죠? 기억나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가장 그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30% 안팎이잖아요. 31%뭐 이런데 네. 그 지지율을 지금 대권 후보가 아무도 못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해야 지금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지율을 받는 후보가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하고 관계가 좋은 지금 후보도 아무도 없고 유일하게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다고 알려진 분이 반 총장인데, 예? 총장인데 그분은 새누리당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새누리당이 자기 자식보다도 양자를 지금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반사무총장도 사실 올지 안 올지는 아직도 확실한 대답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김숙 전 유엔 대사가 창구 역할을 하는데 그쪽에 통해서 물어보니까 올 연말에 임기가 끝나도 바로 안 들어온답니다. 네. 한 5개월 있다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후보는 정말 안개 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반기문 총장이 바로 못 들어온대요. 제가 이걸 그리면서 다 고민을 해봤어요. 네. 왜 이 여기 무대가 있는데요. 김무성 네, 대표가 이제 근데 뭐 김무성 대표도 지금 이제 뭐 적극적으로 뭐 어떤 자기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뭐 바깥으로 빙빙 돌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그리면서 이거 그리는데 꽤 오래 걸렸거든요. 그리면서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세 가지 넘사벽이 있어. 뭡니까? 여당 후보가 넘을 수 없는 세 가지 넘사벽. 네. 첫째가 지난번 총선 패배. 네. 그렇죠? 대권 후보라 하는 사람들이 총선 때 우수수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 네. 근데 이제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사실은 지난번에 총선 나갔으면 다음에 경기도지사 나가려고 하는데 총선 떨어졌으니까 못 경기도지사 나갔지. 경자 입도 못 네. 꺼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작은 거에서 졌는데 무슨 큰 쓴 거냐. 네. 그런 사람들이 많고 첫 번째 넘사벽. 근데 저는 그것 좀 잊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후보들이 두 번째 넘사벽 반기문이라는 신기루 지금 말씀하신 네. 그 양반이 국내 대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된 건지 여당 후보로 얘기돼가지고 다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죠. 나온다고 하는 순간 하루 만에 검증에서 날아갈지도 또 모르고 그런 상황인데 다른 지금 사람이 고개를 내밀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지금 애매합니다. 지금 소위 말하면 여당 지지자들 표를 모두 다 가져가 있어요. 세 번째 넘사벽 뭔지 아세요?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너의 레임덕을 안 맞으려고 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차기 좀 비슷하게 나오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어 사실을 제가 보면 그 여지를 안 열어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지금 대통령이. 대권 후보 새누리당 대권 후보자들이 친박이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김무성 대표도 유승민. 그렇고 유승민 뭐 경필. 남경필 다 지사 비박이죠. 원희룡 다 비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쪽에다 알아보니까 새누리당에 갈 것 같다고는 하는데 제가 반기문 사무총장 같으면 새누리 안 갑니다. 거기 가서 바로 꽃가마 타고 그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까요? 없죠. 저는 제 3지대로 약하죠. 가서 끌어모아서 한판 하는 것도 심각하게 지금 생각해야 되지 않나. 너무 편한 길은 국민들이 아이고 그 유엔 사무총장까지 하고 그렇게 편하다가 아이고 그 여권에 업어서 대통령도 그냥 어디 공무원 하듯이 그냥 해? 이러면 뽑아주겠습니까? 근데 반기문 저는 여러 가지 총장이 고민이 많다고 봅니다. 반기문 총장이 본인도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제 3지대까지 가가지고 내가 그치. 모아서 절대 제가 그럴 일 볼 때는 없죠. 제가 박기문 그렇죠. 총장 속성상 절대 못하죠. 이게 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바닥에서 참 기면서 동네 시장에서 막걸리도 먹고 표 한 표 굽기 위해서 밤새 상가집 찾아가고 이런 산전수전을 다 겪어야 되는데 박기문 총장 그거 안 해본 분이에요. 그렇죠. 절대. 그래서 하여튼 이것만 공무원은- 하셨는데 네. 이것만. 공무원은 이것만 아무리 하셨는데. 있잖아요. 바닥을 열심히 뛰어도요.
안 돼. 그 정치인이 겪는 그런 그 숙모는 못 겪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절대 제3지대 못 물론 갑니다. 뭐 새누리대로 갈 가능성이 많지만 그렇게 하면 국민들한테 주는 감동이 없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뭐 윤 하여튼 뭐 대표님 말도 속성상 맞죠. 삼지대로 가야지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 자체가 사실 확률적으로 떨어져요. 미리부터 아니. 가시밭길, 가시덤불 철조망은 통과해야지. 그다음에 근데 뭐가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어디 사람이 자기 합리적인 계산대로 합니까? 습성이 더 중요하지. 네, 철조망 안 가죠 아예. 안 못 가지고. 가요. 이건 뭡니까? 굉장히 어둡습니다. 정권 재창출 이거는 해놓고 이제 어떤- 레임덕 해놓고 이거 굉장히 그거는 굉장히 네, 이거 우리 차 의원님이 좀 그림을 살벌하게 그렸습니다. 네. 저건 정권 재창출을 바벨탑이거든요. 네. 저 롯데에서 짓고 있는 123층 바벨탑을 생각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바벨탑이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무너지죠. 탑을 너무 높게 지니까 위에서 하느님이 노해가지고 너희들이 너무 오만하다 그래가지고 벌을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권 재창출이라는 탑을 저 이철성 그 경찰청장, 조윤선 장관, 우병우 청와대 수석, 김재수 이번 농림부 장관 장관. 된 사람들 밑도를 빼가지고 예. 그래서 탑이 흔들거린다. 정권 그런 재창출이란 얘기입니까? 탑이 흔들거린다. 그렇죠. 이런 아유, 뜻 해석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자, 20초 남았어요. 빨리 네. 해설해 주세요. 하여튼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야당에서 김재수 장관 뭐 회의만 낸다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저 명화 하나를 저기 막 이렇게 패러디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만 내면 거의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과반수 통과되죠. 찬성이니까 예. 되죠. 근데 국민의당하고 그거는 손만 잡으면 해임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 안 해임이 되는 건 받아들여도 아니고. 할 말은 그런데 없는데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는데 안 그걸 받아들여도 안 받아들인 사례가 없어요. 근데 다 알아서 자진 사퇴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김두한 장관 받아들이고 했는데 네. 안 받아들이면 또 끝입니다. 그러면 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이 그림처럼 자, 네. 정권 재창출은 네. 점점 힘들어요. 어두워지는 거죠. 네, 1분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